자, 새로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한국당 대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걸까요? 첫날부터 진통입니다.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배경 여러 패널들에게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어제 새로 원내대표 선출된 이후로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그 뒤로 의총해서 너무 쉽게 내준 것 아니냐. 왜 상대한테 꽃길을 깔아주냐. 이런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 필리버스터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땀을 흘렸는데 그래도 체면 구겼지요. 첫 번째 합의였는데 여당에서 당장 첫 번째 합의부터 이렇게 무시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요. 그리고 당 내에서는 이번에 심재철 원내대표를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대표에 대한 약간 견제 성격이 좀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많이 있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당 쇄신 보수통합 과제 이런 것들도 남아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나는 이렇게 원내대표 정치인 의장 선거가 이렇게 부드럽게 또 이렇게 다툼 없이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이런 선거가 됐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임 원내대표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투쟁력과 협상력을 모두 갖춘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와 손발을 잘 맞춰서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분은 좀 호흡, 궁합이 잘 맞으실까요?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도 엄청 바쁘다가 보면 조금 서로 간의 의사소통에 소홀할 수도 있거든요. 지척에 사무실을 두고 있어도 서로 찾아오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는 역할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자주 그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자주 만나서 협의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판단해서 자주 티타임도 갖고 협의를 자주 하기로 했습니다. 장성철 소장한테 먼저 좀 당내 사정. 이번에 심재철 원내대표가 뽑힌 결정적인 계기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친황 세력 구축하려는 황교안 대표에 대한 견제와 그다음에 추재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주요한 당지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까지 재선급 의원이 당선이 되면 중진들은 상당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견제와 불안감 이 두 가지라고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파고 들었습니까?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선거 전략으로? 출마할 때 연설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 강조했고요.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 우리 의원님들 다 함께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연설할 때 중진 의원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노끈을 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선진은 무슨 뜻인가요? 갈등인데요. 핑계를 갖고 성공한 사람은 김건모밖에 없지만 이선희 씨가 이제 갈등이라는 노래 불러서 성공도 했는데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간의 갈등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황교안 대표는 그때 38명의 당직에 일괄사표를 받으면서 자신의 황교안 체제를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좀 당원 당규에 어긋나는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을 하지 않았는데 본인과 호흡이 잘 맞는 원내대표를 선임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실패를 했고 상당히 고집이 세고 전투력이 있는 심재철 의원이 나경원 전 원내대표보다 말을 더 잘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져서 투톱 간의 불협화음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 두 분들이 잘 좀 조화롭게 얘기를 잘 나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반에 황교안 대표가 심재철 원내대표 말고 다른 의원을
좀 밀었다 이런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게 느껴졌나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정확한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예.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부적절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예, 하시면 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양문석 이사장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는 뭐 도토리 키재기다, 뭐 독인 개긴이다. 누구하고? 그 친항이든 예. 비항이든 그 크게 변화의 그 기운을 찾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교안 대표가 이야기하는 지역구 의원 30%를 포함해서 현역 의원 50% 물갈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예. 그런데 비항이라고 일컬어지는 심재철 원내대표의 당선을 통해서 그 서울 강남 그 다선 의원들 그다음에 영남 다선 의원들 물갈이 대상으로 올라가면서 자신들의 공천이 위협을 받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 비항을 뽑은 거 아니에요. 예. 말 그대로 국민을 바라보고 있고 선택했거나 그다음에 한국 정치의 변화 발전을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자신의 공천의 이해관계 속에서 50% 물갈이 하겠다라는 한교안보다는 지역이나 그 선수에 의해서 결정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겠다고 하는 심재철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밥그릇을 위한 그 판단이고 결정이란 말이에요. 예. 한교안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친항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자신이 30% 50%를 던졌던 것이고 그리고 이걸 또 막기 위해서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민심을 또 자극을 해서 당선된 것이고 객긴 독긴이고 또 예. 독이 키재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 전망은 다를 것도 같은데 어떠세요? 예, 일단은 이제 이거 황교안 대표부터 말씀드리면 일부 이제 언론은 마치 이제 뭐 비황 예. 이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이거 선거 앞두고 측근들이나 여러 군데 캠프 전화를 해가 취재를 해봤어요. 예. 철저하게 중립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거 황심은 무심이었어요. 변호만 하는 게 아니고 취재도 하세요? 예, 저도 이게 전화해서 유튜브 언론인.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니까 주말에. 예. 그리고 방송을 또 하잖아요. 네. 그 취재해보면 이게 철저하게 황심은 무심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이게 누굴 밀은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데 저 장석철 소장이 확실히 알고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저는 심재철 의원이 압승하는 데는 김재원 의장이 공이 커요. 예. 김재원 의원은 누가 뭐래도 이 황교안 대표 직계 의원입니다. 그래도 이게 같잖아요. 따라서 저는 철저하게 황교안 대표를 그럼 폄하하는 거다. 예. 계속 비황은. 예.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아마 이제 다선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 초대선 김선동 의원 이런 분보다는 심재철 의원이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다선들은요. 절대 그 물갈이 방패막이로 심재철 대표를 이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게 물갈이 황교안 대표 50%는 이상 이게 무조건 간다. 이걸 다선 중진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대선 의원들도 이번 기회에 마치 뭐 물갈이 비율을 줄이려는 이건 이게 잘못됐고요. 예. 저는 이게 초대선도 자유롭지 않다. 초대선도 정말 이제 투쟁력이 없는 온실 속의 하초 웰빙족들은 과감하게 물갈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심재철 대표가 황교안 대표하고 상당히 그 투톱이 조화를 이룰 거다. 예. 이렇게 보는 게요. 도는데 분석이 그러게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의 자질은 협상력과 투쟁력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심재철 원내대표도 협상보다는 투쟁을 강조해요. 예. 제가 말하잖아요. 투쟁이 없는 협상은 백기투항입니다. 협상이라는 거는 투쟁을 통해 얻는 결과물이에요. 그냥 무조건 이게 협상부터 하자는 거는 백기투항과 똑같다. 예. 황교안 대표도 목숨 걸고 투쟁. 그다음에 심재철 대표도 원내대표도 투쟁. 따라서 저는 상당히 투톱이 잘 맞을 걸로 봅니다. 장성철 소장 한마디 꼽고 얘기 안 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할게요, 제가. 그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문제는 경제 문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럼 한국당의 핵심 문제는 뭐냐? 황교안 리더십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10달을 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정치 경험이 없다는 걸로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체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가 뭐냐면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정당사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왔는지 체제가 왔는지를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최고위원들이 건들게 만들어요. 대표가 건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많은 한국당의 의원들이 보면 아 저분은 지금 정당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걸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를 들면 당직 인선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은 친왕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럴 때 당직 인선을 하면 대탕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뭐 본보수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나 이렇게 열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 해야 되는데 결국 당직 인선을 딱 하고 나니까 친왕 체제 강화하려고 그러는 거네. 또 예를 들면 메시지를 내는 것도 그래요. 어제 원내대표 선거가 있는데 그 아침에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원내대표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신임 원내대표가 해야 될 건데 무조건 공수처법, 선거법 저지해야 된다. 예. 이렇게 딱 아침에 최고위원회에 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 리더십을 가지고 과연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심재철 대표의 문제는 심재철 대표가 나름대로 정치적 경험도 있고 앞으로 원내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선거법 공수처 그렇죠. 문제만 마무리 지으면 예. 사실은 당내 정치에 영향을 오히려 미치게 되는 것인데 예.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리더십을 회복할 것이냐. 이 보수정당, 큰 보수정당을 이끌어갈 만한 신뢰할 만한 리더십, 역량 있는 리더십을 보여줄 것이냐. 이게 지금 한국당의 과제입니다. 그래요, 김영준. 지금 신임 원내대표가 임기가 이제 내년 선거 때까지잖아요. 그럼 이번 국회 끝나고 나면 할 일도 없죠? 예. 그러니까 역으로 봐서 역할이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진이나 초재선이나 사실 입장은 똑같습니다. 다 들고 있는 입장. 내가 50% 안에 들어가면 안 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방패막이가 되어달라는 얘기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신재철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갈등 속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은 소수의 몇 사람 정도의 중진 남기고 다 물갈이하는 야합의 정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일 거죠. 예. 끝까지 이렇게 파장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가면 갈수록 방금 전에 이제 정태근 의원이 황교안 리더십 얘기를 한 이유도 자칫 잘못하면 모든 힘이 심재철에게 쏠려서 예. 전체적으로 내년 총선에 미치는 어떤 50% 물갈이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까지 우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총선 전략이 흔들리고 더군다나 지금 선거구 핵정부터가 나랑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그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하고 더불어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실제로 좀 과도하게 싶을 정도로 나경원 원내대표라든 당직자 인선이라는 과정에서 너무 칼날같이 잘라버리는 그런 것들이 모든 의원들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가 지금 현재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로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천권은 대표에게 있죠. 공천권의 대표한테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그게 뭐 저 공천이 또 계획이 뭐 최고위까지 올라가 있죠. 최종 도장 찍는 것은 이제 당 대표가 당대표한테 역세를 가지고 있겠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궁금한 것은 공천 과정에서 원내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뭐가 있을까요? 실제적으로 뭐 기본적으로 원내대표가 공천권에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사무총장과 원내대표가 기본적으로는 공천 과정에 새로운 룰을 세팅하는데 입김을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뭐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이게는 뭐 이론적이거나 어떤 법주의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뭔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기는 기대를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일단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은 최고위원 중에 당연직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아마 물갈이를 할 때 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게 상당히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 이미 나온 얘기가 김재원 의원조차도 무조건 선수로 물갈이하는 것이 아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떻든 최고위원회 멤버고 원내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적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차지원 교수, 그러면 공천 절차가 네.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네. 그걸 최고위원회로 올리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그렇죠. 그리고 대표가 도장 찍어서 공천장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가 그러니까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이 새누리당 그 공천 파동 때는 상당히 최고위원들이 상당히 당 대표와 거의 비슷한
이 권한을 가졌지만 예. 이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권한이 훨씬 더 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심재철 원내대표의 상당한 그 이 권한 자체도 뭐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기대가 모아지는 이유가 예. 따로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 전에 앞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팩트가 하나 틀려서 말씀드린다면 예. 이번 지금 원내대표 임기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가 아니라 21대 국회 개원 전까지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끝나고 선거 끝나고 난 뒤에도 또 국회의원 임기가 그때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또 회기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뭐 흥팔러먼트라고 합니다만 그때도 무슨 법안 처리 같은 것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자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그 당내의 새 그룹별 속셈을 본다고 한다면 속셈을 한번 진단을 해보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재원이가 있으니 저기서 재원이 차재원이 아니라 김재원입니다. 김재원입니다. 그래요. 아주 적절한 때 늑대가 울어줬습니다. 네. 그 김재원 의원이 상당히 그 소위 말하는 친박이고 상당히 전략가고 또 아주 깨돌이고 하니까 아마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황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에 원내대표 체제가 그나마 그래도 좀 믿을 구석이 있겠다 아마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중진호 원내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심재철 그러니까 대표가 오선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당한 그러니까 중진호 원들의 반란표가 있었다는 이야기 자체는 이 지금 초재선이 돼버리면 물꼬가 상당히 최신의 물꼬가 커질 수 있는데 그렇죠. 그걸 막아줬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초재선들도 상당히 지지를 많이 했다. 그거는 초보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저 초보는 정치 초보인 황교안 대표를 좀 보완해서 해달라.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인데 어쨌든 근데 어제 황교안 대표가 내세운 메시지 중에 하나 주목할 부분이 물갈이 50% 플러스 알파까지 하겠다는 거 보니까 이 중진들이 상당히 반란했다 하더라도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앞서 우리 장승 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투톱 간의 관계가 저는 조금 삐걱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봅니다. 자,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배경 한번 알아봤고 앞으로 황교안 대표와 어떻게 또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짚어봤는데요. 아까 차재원 교수 말씀하신 재원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 그 부분 잠깐 좀 하나 짚어볼까 하는데요. 어제 그 연설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정책위 의장에 당선이 되면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패스트트랙 걸려있는 의원들 형사처벌 받지 않도록 해보겠다. 선거법을 바꾼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110명이 고소고발돼 있는데 이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명입니다. 그런데 이 국회 선진화법 만약에 처리가 돼서 500만 원 이상 벌금이 나오면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아주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죠. 우리 의원님들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패스트트랙에 관한 것. 그것은 국회법의 형사처벌 조항을 모두 삭제하자는 그런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저와 심재철 의원님을 신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곧바로 협상에 투입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을 개정함으로써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서종 변호사 법적으로 가능한지 좀 알려주실래요? 뭘 쓰고 계시네? 예. 법적으로 보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 현실성이나 타당성이 전혀 없는 안이라고 보입니다. 뭐냐면 이제 그 김재원 의원은 그 처벌 조항 있죠. 예를 들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어겼을 때 그 징역 얼마 이하에 처한다. 또는 이제 벌금 500 넘으면 뭐 5년간 출마 못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게 그 법을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우리 판례를 보면 어떤 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 죄가 없어지면요. 바로 이제 면소 판결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렇게 막겠다는 건데 제가 왜 현실성이 없느냐면요. 일단 이게 그 법을 없애는 게 쉽습니까? 법 통과하는 게 어렵잖아요. 의석수로. 그것도 이게 안 맞고. 그다음에 모든 경우에 그러면 선진화법 막 물리력을 막으면 모든 경우에 처벌 안 하는 게 타당하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게 타당성도 없고.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근데 하나 사족을 붙이면 그러게 지금 하고 있는 수사 있잖아요. 고발된 거. 이거는 저는 이게 사유가 있어요. 그거는 불법 사보임을 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그거는 이렇게 방어해야지. 법을 바꿔가겠다는 거는 잘못됐다. 잘못됐다. 김재원 의원도 변호사 아니에요? 사법시험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성이 없는 법을 아는 거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뭐 당장 이게 표가 급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 그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타당성도 없고. 전혀 안 될 것이다. 예. 최정 교수께서는 예, 모처럼 저는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상당히 의견이 같을 줄 알았는데 막판에 가서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뭐 방위로 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 패스트트랙 전국대의 폭력 행위가 아마 상당히 면피될 수 있다는 표현은 저는 뭐 동의할 수 없는데 그 앞에 말씀은 전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예.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벼룩도 낯짜기라는 그 우리 속담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사실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그 지금 바로 당사자인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불리한 상황이 처했다고 해서 법을 스스로 바꾸겠다? 이것이 과연 타당키나 한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실 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유가 소위 말해서 폭력국회, 국회에서의 폭력을 추방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목적에서 만들어졌는데 예. 또다시 동물국회가 재현된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타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그리고 또 설사 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뭐 상당히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이 정상 참작은 하겠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것뿐 국회뿐만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주거침입죄 등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법률도 위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따지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결코 응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연한 이제 논란만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급은요. 예. 형벌하게 소급됩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그 처벌 규정이 없어져 버리면 소급에가게 처벌 못해요. 그게 피고인 인권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국회법도 우리가 선거법도 합의 처리하지만 국회법도 합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 하나 제안을 드리면 결국은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되든지 간에 결정적으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인데 그 판사가 두 가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여론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고 예. 하나는 총선 결과를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판이 총선 전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어려워요? 그때까지 1심조차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총선 결과가 한국당이 다수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의석수를 잃어버려서 의석수의 역전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재판부는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예. 더 중요하게는 한국당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사랑받는 정당이면 아 이번에 정말 좀 국민적 여론이 이거를 가지고 의원직 자르는 건 너무하다라는 말이 생길 수가 있는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아 사사건건 한국당이 문제다라고 해서 뭔가 사법적으로도 정당한 응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한국당은 정말 국민들을 바라보고 총선에서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신뢰를 받느냐 이게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예.